안녕하십니까. 두드림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드림TV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진로와 진학, 커리어 컨설팅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TV입니다. 두드림TV의 전체적인 과정을 진행하는 제 이름은 최현민입니다. 저는 현재 세계로 리더십 센터에서 두드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TV의 컨텐츠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자기 어필 방법, 글로 쓰고 말로 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고요. 학생으로서 지켜야 될 학습법 혹은 태도에 대한 형성 방법을 습관화할 수 있는 컨텐츠를 지원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새 평가의 핵으로 뜨고 있는 NCS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과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문의라든가 아니면 질문을 해주시면 이에 대한 응답도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하는 컨텐츠, 오늘의 두드림TV의 시작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관심이 있어하는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기소개서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겠죠. 중학교 때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대입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요새 70%에서 80%의 학교가 수시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습니다. 수시라는 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아주 중요한 당락을 가르는 요소가 되죠.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요새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평균 80에서 120번을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을 다 통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형태의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1000개 정도의 대입과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분석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00건에서 300건 정도를 컨설팅을 했죠. 그렇게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막 보다 보니까요. 그 정도의 양을 막 보다 보니까 이게 아까 본 건지 안 본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왜 헷갈리냐면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다 그렇게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요. 다 그렇게 상대에 대한 배려심을 갖고 있고요. 다 그렇게 열의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리더십을 갖고 계십니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열의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딱 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소개서는 다 그렇게 씁니다. 온갖 얘기를 다 쓰죠. 왜 그러느냐? 바로 뭘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요소, 리더십이 있다, 좋은 봉사활동을 한다, 열의를 갖고 있다, 사람에 대한 배려심을 갖고 있다,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요, 문제는 자기소개서는 절대로 자기소개서에 끝나지 않습니다. 면접과 연계가 되죠. 당신을 보는 순간, 당신을 파악하는 순간, 당신에게 질문을 하는 순간 이쪽에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리더십이 있는지, 정말로 의사소통을 잘 하는지, 그러한 봉사와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갖고 사는 사람인지.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소스를 기반으로 글을 쓰셔야 되고,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의 주관적 소스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소스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경험적인 소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관적 소스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요, 여러분이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죠. 간단한 기준의 요소로는 여러분들의 장점 혹은 단점 같은 걸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10초를 드릴게요. 10초. 10초 동안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과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단점을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자, 각각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장점으로 뭐 내가 리더십이 있다, 난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강하다, 난 잘 웃는다, 긍정적이다, 낙관적이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다양한 단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다뤄본 결과 나오는 단점은 게으릅니다. 끈기가 없습니다. 계획성이 부족합니다. 잠을 많이 잡니다. 뭐 키가 작습니다. 뭐 약간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단점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주관적 소스에 대한 포인트, 현실적인 포인트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에 관련된 포인트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장점에 대한 포인트를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점을 물었습니다. 단점이란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입에서도 기업에서도 여러분의 단점이라는 요소를 묻습니다. 그럼 좀 전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난 이런 단점이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 볼게요. 왜 단점을 물을까요? 왜 사람을 평가하는데 단점을 물을까요, 여러분? 내가 당신의 단점을 알아서 어디다 쓰려고 단점을 물을까요? 우선 우리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요. 왜 단점을 묻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의 단점을 묻는 이유, 그 첫째는요, 여러분 스스로를 얼만큼 잘 파악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나 스스로를 얼만큼 잘 파악하고 있는가. 당신이 그냥 단점만 말할 거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만한 사람이면 미리 안 뽑으려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걸 미리 알아서 저희가 그걸 일일이 기재해 놓지는 않습니다. 단점을 묻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단점을 얼만큼 잘 인식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자, 여러분이 스스로의 단점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이 스스로의 단점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고쳐야죠. 내가 당신에게 단점을 묻는 이유, 당신의 단점을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파악한 그 단점을 고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계획과 과정을 거쳤는지, 이걸 묻는 게 바로 단점을 질문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나요? 여러분은 그냥 단점만 말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한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과 과정과 이러한 결과를 냈습니다. 라는 것까지. 이게 바로 여러분이 단점을 소스로 사용할 때 가지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일반적인 강의를 할 때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만, 영상이고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의 팁을 또 더 드리는 게 좋으니까 하나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른,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본인의 단점을 완벽하게 고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나요? 우선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없어요. 저 역시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은 해봤지만 그걸 100% 고쳤느냐? 아니요. 저 아직 못 고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단점을 완벽하게 고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로 치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단점을 말해야 하고 그 단점을 고칠 수 있는 계획과 과정을 거쳐왔다, 이렇게 표현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전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얘기하고 유머를 찾아보고 친구들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저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다. 정말 극복했을까요? 정말 여러분이 게으름을 극복했을까요? 그 계획성을 완벽하게 지금도 시행할 수 있을까요? 물음표라는 겁니다. 절대 오픈하지 말아야 될 요소가 있어요. 더 심한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욱하면 주먹이 먼저 날아갑니다. 자,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나, 평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고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의 싹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오픈할 수 있는 단점은 상대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단점. 내성적입니다. 아니면 계획성이 부족했으나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왔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거지. 게으릅니다. 끈기가 없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한 걸음 더 간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단점을 묻는 이유. 단순히 단점을 알고 싶어서 아닙니다. 단점을 묻는 이유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얼마큼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냈는지,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스를 사용할 땐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은 의심의 싹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을 표현할 때도, 여러분이 단점을 표현할 때도 너무 과한 형태의 단점은 극복했다고 여기기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단점, 그걸 완화시킨 단어로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단점, 주관적 소스 중에 단점을 쓸 때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주관적 소스 중에 장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으로. 장점. 여러분은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겁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관계성이 매우 좋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러한 요소들을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리더십이 있다고 저한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당신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저를 처음 봤을 겁니다. 평가자 입장에서 보면요. 평가자를 그날 처음 봤을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아, 자기소개서에 써놨으니까, 이력서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럼 다른 얘기로, 여러분, 종이 쪼가리 두세 장 갖고 여러분 타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네,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럼 이거 과정을 왜 하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려는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포인트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때, 특히 장점이라든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어필을 할 때 한 가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실수는 뭐냐? 바로 너무 여러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금방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쓴 자기소개서나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이해가 잘 가죠. 왜냐? 당신이 썼으니까. 내가 썼으니까.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여러분이 리더십이 있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쳐봅시다. 아마 당신은 리더십이 있을 겁니다. 당신도 알고, 당신 친구도 알고, 당신 부모님도 알고, 선생님도 알겠죠. 근데 너도 모르고, 당신의 선생님도 모르고, 당신의 부모님도 모르고, 당신의 친구도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오죠. 뭐냐? 여러분은요, 여러분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평가하는 사람, 바로 평가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줘야 됩니다. 어떤 증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입장에서 당연한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평가자 입장에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게 이야기의 구성과 요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반에서 반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반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때 반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최현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전 그 친구를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그 친구한테 가서 제가 먼저 말도 걸었고요. 체육 시간이 되면 그 친구가 학교 행사나 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팀 조별 조직을 배치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노력을 통해서 그 친구가 2학기가 됐을 때는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전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두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신뢰가 갑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봉사 시간이 200시간입니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 요양병원에서 일주일에 1시간씩 봉사를 합니다. 그 봉사 단계에서 제가 만난 김옥푼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할머니 허리가 안 좋으신데요. 제가 맨날 갈 때마다 허리도 주물러 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요새는 엄지척이라는 트로트도 같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전 이 과정을 통해서 노인분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그분들을 위한 진정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자, 앞이 있고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습니다. 뭐가 더 신뢰가 갑니까? 후자죠.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치면 뭐냐면 여러분들의 얘기에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리더십이 있다, 봉사정신이 있다, 배려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요, 여러분이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를 얘기할 때 당신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중간에 그냥 빼먹지 말고 내 입장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나열하면서 표현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하자면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날짜, 사람의 이름, 좀 전에 말했듯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반장이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봉사를 했습니다. 김옥푼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엄지척 트로트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디테일들이 있어야, 그런 디테일들이 표현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이야기나 스토리가 훨씬 더 신뢰감 있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단순히 저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장점을 내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게 표현해 준다는 것. 그게 바로 주관적 소스 중 여러분들의 장점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주관적 소스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아주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지금 기본적인 소스 3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한 겁니다. 제가 자기소개서 파트를 2, 3로 나눠서 이러한 소스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소스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